should take it slow. 안녕하세요.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사위에 관한 일입니다. 보통 분들은 사위 보면 이것저것 뭐든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네요. 요즘 사위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.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너무 허무하네요. 저는 남편과 딸 하나 많았어요. 애가 돌돌하고 야무져서 저희가 딱히 공부해라, 뭐 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아이였어요. 자기가 학원이 필요하면 다니겠다고 하고 과외가 필요하면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. 다행히도 저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도 했고 또 아이가 하나라서 뭐든 해주고픈 마음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. 딸이 의대에 입학했을 땐 얼마나 기특했던지 그때부터 저희의 목표는 딸에게 병원 하나 차려주는 것이 되었어요. 번듯한 병원 하나 가지고 있음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. 그렇게 딸은 졸업하자마자 페이닥터를 한 1년 하고 저희의 지원 아래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딸에게 얹혀 살려는 속셈은 아니었어요. 저희 나름대로 노후자금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. 그래서 딸이 용돈을 줘도 받아놨다가 딸 생일에 사고 싶은 사라고 그대로 돌려주곤 했어요. 다행히도 딸의 병원은 초반부터 잘 풀렸어요.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. 그래도 딸 하나 잘 키웠다. 이 생각에 정말 뿌듯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딸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까?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.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할 때 즈음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.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며 엄마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 없이 딸과 저,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 셋이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딸의 남자친구. 업무로 인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.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. 딱 봐도 뭐랄까, 좀 날티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? 고급 시계의 고급차, 모든 게 보여주기식으로 보였습니다. 딸의 남자친구는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. 따님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. 저 한 달에 4천 이상 벌고요. 보너스, 인센티브까지 합하면 5천 이상 법니다. 제가 원한 건 그 사람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. 내 딸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, 외롭게 하진 않을지 저는 문득 걱정이 되었어요. 그래서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딸에게 던지지 물었어요. 그 사람이 왜 좋냐고. 딸은 그냥 사람이 재밌고 센스가 있어서 좋다고 하더군요. 제 입장에서는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. 10대 20대 내내 공부만 해서 그런지 사람의 허세와 허풍을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전 일단 천천히 두고 보라고 했어요. 진지하게 만나되 멀리서 그 사람을 한번 지켜보라고. 그런데 제 바람은 일순간 깨지고 말았어요.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와서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. 어쩌겠습니까? 애까지 생겼다는데 딸 또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길래 저는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.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상견례도 급하게 날짜 잡아서 하고 바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. 모든 과정이 다 정신이 없었네요. 저는 그냥 딸이 현명하니 알아서 잘 살아가겠거니 믿었습니다. 하지만 제 말, 알고 보이 공중의 상곰이었습니다. 유순한 성격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쩜 그리 우유부단한지 일단 제 사위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관두고 약품 도매업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.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럴 바엔 일찌감치 다른 일 준비하는 게 낫죠. 그런데 딸이 저에게 전화해서 은근슬쩍 떠보더라고요. 엄마, 최서방 사업에 돈 좀 보태줄 수 있어? 아니, 최서방이 하도 앓는 소리를 하는데 돈 빌릴 데도 없고 그 이후로도 딸은 저에게 다양한 이유로 돈을 요구했습니다. 평생 저에게 돈 달라 소리 한 번 안 했던 딸이었어요. 좀 싫은 티는 냈지만 결국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서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. 딸은 꼭 갚겠다며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현재 만삭인 딸은 병원을 쉬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나 봐요.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. 최서방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 딸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얼마간 있었어요.
저도 손자보러 딸의 집에 몇 번 갔습니다. 피부치라 그런지 얼마나 이쁘던지요. 그래도 딸이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으니 이만한 행복이 또 없더라고요. 그런데 딸은 우울증이 왔다고 하더군요. 오랫동안 일을 안 하고 집에만 박혀 있어서 그런지 너무 기분이 축 처진다고요. 딸은 일을 다시 얼른 하고 싶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파트타임 3에서 4시간 정도라도 하고 싶다고? 그때 동안 아이를 봐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땐 한창 손자가 눈에 아른거렸을 때라 알겠다고 했죠. 평일 오후마다 딸 내외의 빈집에 가서 손자를 보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은근 하루를 통째로 뺏기게 되더라고요. 따로 용돈을 준다 어쩐다는 얘기도 없었고요. 그래서 넌지시 딸에게 물어보니 최서방이랑 상의해볼게라고만 하고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. 최서방은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오더라도 새벽에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 바쁘다곤 하지만 애랑 아내를 집에 두고 밖에서 뭐하면서 돌아다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딸집을 대충 정리하다가 최서방의 서재에서 명품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. 저는 내심 그래도 아내 생각해서 선물도 사고 기특하다 싶었어요. 바로 다음 날이 제 딸의 생일이었거든요. 다음 날 넌지시 최서방한테 뭐 받은 거 없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대요. 그럴 리가 없는데 싶었다가 문득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. 그 비싼 명품 가방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줄까? 저는 설마 했어요. 저도 참 지묘한 성격을 못 버리나 봅니다. 곰 같은 딸 대신 제가 최서방을 한번 파헤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. 일단 최서방이 하고 있다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회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는 거 있죠.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. 잊지도 않은 회사를 만들었다고 한 것이죠. 그럼 바깥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궁금했습니다. 저는 자연스럽게 작전을 시작했죠. 일단 딸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주말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집 차는 수리를 맡겼다고요. 주로 최서방이 혼자 타고 다니는 차인데 주말이니 쓸 일 없지 않냐면서 부탁하니 흔쾌히 빌려주더군요. 저는 바로 차를 타고 친구에게 갔습니다. 제 친구 중에 불륜 잡는 전문가가 있거든요. 그 친구는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살피고 내비게이션 도착지 목록을 보더군요.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서방은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. 블랙박스 음성을 듣는데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. 그리고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한 오피스텔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. 아마 그 명품백은 그 오피스텔에 사는 상간녀에게 준 것이겠지요. 숱하게 외박하고 새벽에 귀가했으니 그냥 두 집 살림을 한 것이었어요. 제가 준 사업자금 딱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더군요.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. 문득 제 딸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.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해 주었어요. 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. 바람핀 놈이 잘못이지 네 딸과 아무 잘못도 없다면서요.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던 친구는 그놈 이름과 주민번호만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. 이런 놈은 분명 온갖 방법을 써가며 다닐 거라고요. 저는 딸에게 물어서 최서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주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.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 있냐고. 생활비도 안 갖다 줬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대요. 그래서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번 것이라고. 저는 답답해서 최서방이 바람피는 것도 몰랐냐고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딸은 눈물이 터졌습니다. 왜 울어?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. 엄마가 반대한 결혼. 진짜 보란듯이 잘해보고 싶었어. 그런데 바람까지 피고 있을 줄은 몰랐어. 그걸 왜 몰라 이 화상아. 저는 답답해서 냉수 한 잔을 들이켜고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. 최서방은 그날도 역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중요한 출장이 잡혔다면서요. 일단 딸을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을 차려줬어요. 그런데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. 친구가 한 말은 제가 이제껏 들은 말 중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. 사위, 딸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들어놨어.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데 저는 순간 눈이 뒤집어졌습니다. 딸이 뒤에서 부르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밖으로 나가 그 오피스텔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. 그리고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그놈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죠. 제 아들인데 오늘 집에 오라고 했는데 호수를 까먹어서요. 이라, 그러세요? 아, 이분 1202동 신혼부부네요.
신혼부부라는 말에 기가 찰 새도 없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. 문을 쾅쾅 두드리니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. 그리고 그토록 집에서 보기 힘들었던 최서방이 나왔습니다. 그놈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날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정신을 차린 듯 다시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. 저는 안간힘을 써서 현관문을 붙잡고 제 몸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. 역시나 그 안에는 한 여자가 있더군요. 예상은 했었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도 않았습니다. 이미 인원 바닥을 다 봐버렸기 때문일까요? 저는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얼른 핸드폰을 꺼내 찍었습니다. 딱 봐도 신혼부부처럼 보이더군요. 기가 막혀서 장모님, 제발 아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. 자네, 나한테 한 약속 기억하나? 네, 우리 딸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? 분명 그렇게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. 죄송합니다. 장모님, 내가 자네한테 준 사업자금 이 오피스텔 샀다는 거 알고 있네. 그러니까 둘이 당장 나가. 이건 내 집이니까. 당황한 그놈과 여자는 우왕좌왕하더군요. 저는 빽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했습니다. 둘은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지요. 아, 그리고 자네가 가입한 내 딸 사망보험 해약했네? 알아두라고. 네? 아니, 그걸 어떻게 해. 자네 속셈 다 눈치챘으니까. 이제 그만 내 딸과 헤어지게. 장모님, 그것만은 안 됩니다. 제발요. 그놈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을 속겠습니까? 자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눈알 굴린 게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내 딸에게 애정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럴 순 없는 거야.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. 자넨 그냥 발정난 짐승이고 내 딸의 마음을 농락한 범죄자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네. 저는 그놈의 따귀를 3개 때렸습니다. 도저히 때리지 않고서는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. 그리고 딸을 불러서 그놈이 이제껏 머물렀던 오피스텔을 보여주었어요. 아들을 안고 온 딸은 그놈의 모습을 보더니 분노해서 마구 울면서 때리더라고요. 미련한 아내, 그리고 인출기 노릇해주는 장모. 얼마나 쉬웠겠어요. 제가 그놈을 파헤치지 않았으면 저흰 그놈의 손바닥 안에 놀아났을 겁니다.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제 딸도 이제 마음 정리를 했는지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. 저 또한 변호사와 상담 2군데 잡아놨어요. 사기죄로 그놈을 기어코 쳐넣을 생각입니다. 저희는 딸과 함께 살면서 묵직한 딸 대신에 손자를 제가 키워볼 계획입니다. 어찌됐든 그놈과 함께했던 세월보다는 더 나을 거라 생각해요. 한바탕 액땜이 있었으니 이제는 평온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.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